휴식 시간이라는 자체가 60에 2-4 또는 5입니다. 그죠? 이거 나누기 해서 2-1.5로 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 60이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아무 상관없죠. 왜냐? 여기에 붙거나 곱하기 해가 여기에 붙거나 위로 곱해주는 건 똑같으니까. 그죠? 만약 여기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요 문제 알아두시고. 일반적으로는 이 값을 주고 휴식 시간을 구하라라고 나온다 했습니다. 그렇게 구하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뭡니까? 단위가 분으로 나오는 것이고, 요 분이라는 것은 60분에 대한 휴식 시간 값으로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나 하루 동안 쉬어야 될 휴식 시간을 했을 때는 하루 6, 8이 48에서 480분이 여기에 넣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60은 1시간, 60분 동안 쉬어야 될 휴식 시간 값이라는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그리고 4도 맞고 5도 맞다 했습니다. 계산 문제로 나올 때는 주로 필기 문제에서는 이 4와 5 값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5번 FT도에 사용하는 기호에서 3개의 입력사 중에 임의의 시간에 2개가 발생하면 2개가 발생한다는 걸 2개가 조합이 되면 이 말입니다. 그죠? 조합 엔드 게이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베타적 오화 게이트나 우선적 엔드 게이트도 좀 알아두는 게 좋죠. 우선적 엔드 게이트는 뭐보다 뭐가 먼저 발생하면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베타적 오화 게이트라는 것은 절대로 2개 이상이 발생하면 안 되고 반드시 1개만 생겼을 경우 출력 사상이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맞춰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36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으로 보시고요. 통과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깊이 있는 전공 분야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사실은 맞추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통과하십시오. 37번 실내에서 사용하는 습구, 흡구, 온도 지수가 뭐냐 했는데 이 문제도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문제대로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출제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추시면 더 좋으니까 이 기회에는 참고로 한번 해설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38번 화학설비에서 해가지고 안전성 평가 이건 뭐 못 맞추면 큰일 납니다. 그죠? 관계 자료에 대한 정비 검토를 먼저 한 다음에 대략적인 값에 해당되는 정성적인 평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숫자가 들어가는 정량적인 평가. 오늘 춥다 정성적인 평가. 얼마나 추워? 영하 10도래. 오늘 덥다 정성적인 평가. 얼마나 더워? 정량적으로 오늘은 35도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성 정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는 정성적인 대략적인 값을 알아내는 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량적인 평가로 가고 이게 다 완성되고 나면은 안전 대책을 세워주면 되고 안전 대책을 세웠으면 한 번 더 재평가를 하는데 이 재평가가 둘로 나누어진다 했습니다. 재해 정보로 재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FTA로 재평가를 하고 이해하시죠?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9번 국내 규정상 1일 노출 횟수가 100일 때 최대 음압 수준이 몇 데시벨을 초과하는 충격 소음에 노출돼서는 아니 되는가 했는데 1일 노출 횟수가 100이면은 140데시벨입니다. 그죠? 이 기회에 이것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음 쪽에서 출제가 잘 되는 거는 소음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85데시벨이 넘으면은 소음 작업장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작업 시간은 1일 근로 시간 8시간을 할 수 있는 건 90데시벨까지 8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데시벨에서 5데시벨이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2분의 1씩 줄여 나가면 됩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고 충격 쪽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 기회에 한번 알아두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의 위험 및 운전성 검토 해접이죠. 사용되는 가이드워드 중에서 성질상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파트, 요거는 맞추셔야 되죠. 이건 꼭 알아두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과연 우리가 맞춰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몇 개나 되는지요. 그래야 이게 과락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우선 역으로 가겠습니다. 40번 맞춰야 되죠. 1개. 자, 뭐 39번은 조금 뭐 못 맞춰도 좋다고 칩시다. 그럼 40번 1개, 38번 2개. 그 다음에요. 자, 앞으로 가야죠. 옳고. 자, 2개. 그 다음에 2개. 35번 맞춰야 되죠. 3개. 34번 맞춰야 되죠. 4개. 33번 5개. 그렇게 맞추셔야 되고요. 5개, 32번 6개 맞춰야 되죠. 31번 7개 맞춰야 되죠. 30번 8개 맞춰야 되죠. 요것만 해도 우리는 과락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맞춰야 되는 것이
29번 맞춰야 되죠. 그죠? 9개. 그 다음에 28번 또 맞춰야 되는 상식적인 문제죠. 그죠? 그러면 10개. 자, 25번 또 뭐 FT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보통 한 12개 정도. 예. 그 다음에 24번 또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23번은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예, 뭐 21, 22번은 빼더라도요. 그러면 이렇게 따져봤을 때 통상적으로 과락이 아니더라도 12개에서 13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찍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려야 될 문제를 확실하게 버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풀이를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보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체크해 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그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도 직접 풀어보고 들으면 더 좋고 아니면은 내가 알 수 있는 문제 개수만이라도 확인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합격에 더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 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